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39번째 이야기입니다. 구실이야기에서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그 현금으로 자녀 명의로 상장 주식을 취득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안하기도 하고 세무사들마다 말이 다르니 어떻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 후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의 주식 계좌를 운용하면서 공모주를 위해 사용하거나 부모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자녀의 계좌에 넣었다가 특정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후 회수하는 등 자녀 계좌를 활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현금을 이체 후 증여세 신고를 완료한 다음 그 현금으로 상장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다가 10년 그 이상이 지났을 때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상장 주식의 가치가 커졌다면 그때 자녀에게 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 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미리 지금부터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 명의 계좌가 부모의 명의 신탁 계좌가 아니어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문제인데요. 명의만 자녀의 이름을 빌렸을 뿐 그 실제 소유자가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난 구실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설정한 사례에 따르면 부모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녀의 명의만 빌렸다는 문제는 불거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실제로 부모는 자녀에게 증여 의사가 있었으므로 현금을 증여 후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했고, 둘째,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현금으로 상장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는 당연히 수증자인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사례를 들어 제가 38번째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왜 명의신탁 이야기를 지금 굳이 꺼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결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계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살인 자녀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우리의 사례처럼 증여세 신고 완료 후 상장 주식을 2천만 원어치 매수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런 증여 없이 15년이 지나 자녀가 30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아무 문제 없으려면 자녀 명의 계좌에서 재산 흐름을 봤을 때 15살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2천만 원만 당시 증여한 부모로부터 입금된 흐름만 보여야 하고, 이후 자녀 명의의 계좌에는 30이 되는 15년간 타인으로부터 현금이 입금되거나 타인에게 출금한 흔적, 타인으로부터 주식이 입고되거나 타인에게 출고한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자녀 명의의 타 계좌에서, 즉 본인 명의의 계좌 간 입출금, 입출고만 있어야 하며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입출금, 입출고되는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의 계좌를 미성년 시절에 개설 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15살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상장 주식을 취득하게 해놓고는 그 계좌를 그대로 둬서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직접 운용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에 부모가 직접 운용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공모주 투자입니다. 부모 중 어느 1인이 가족 전체의 계좌 관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주 투자를 위해서 어느 한 계좌의 자금을 일시에 모았다가 다시 분배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모 명의의 계좌를 갑, 을, 병 계좌로 하고 자녀 명의의 계좌를 A 계좌라고 했을 때 을, 병, A 계좌의 잉여 현금을 갑 계좌에 몰아서 공모주 투자를 하고 공모주 환불금이 입금되면 다시 을, 병, A 계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공모주 환불금 전액을 A 계좌에 그대로 몰아두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의 A계좌에는 예전에 현금 증여 후 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로는 별다른 거래가 없어야 할 텐데 현금 이출금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이 계좌에 증여세 신고된 자녀 고유의 재산과 부모의 재산이 섞여버리죠.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가 어느 특정한 시점, 예를 들어 자녀가 25살쯤 됐을 때 기준으로 보면 부모 명의의 갑, 을, 병 계좌와 자녀 명의의 A 계좌의 자금 이출금 순액을 계산해 보면 자녀에게 자금이 더 흘러간 것으로서 그 더 간 금액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사례는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모의 급여 관리 목적으로 여러 계좌를 관리하다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의 이율이 좋아 잉여 자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이체해 놓아 자녀 재산과 부모 재산이 섞이는 경우입니다. 공모주 활용보다 이 경우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당초 증여세 신고가 된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보내서 펀드, ELS 등 금융상품에 투자 후 부모가 여러 계좌를 관리하다 보니 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자녀 명의의 계좌라도 내 계좌라는 인식 때문에 깜빡하고 금융상품 투자 후 환매된 현금을 원소유자인 부모 계좌로 되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의도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용돈을 모아서 자녀 계좌에 이체해주고 상장주식을 취득하게 해서 그 계좌 내 상장주식, 배당금을 온전히 자녀에게 귀속시켜 주려던 목적에서 벗어나 그 계좌는 부모의 자금과 섞여 계좌 내 자산의 부모 몫과 자녀 몫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문제가 됐을 때 소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용돈을 모아서 상장 주식을 취득하게 해도 향후 그 주식 가치가 증가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주장하면서 지난 이야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은 리스크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바로 상장 주식을 미성년 자녀의 의사대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 지난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린 판례나 심판례 등을 보면 미성년 자녀의 의사대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증가된 주식의 가치에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는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 경우 그 차익만큼에 대한 것이어서 우리의 사례처럼 이미 상장된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 판례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변함없습니다. 그럼에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논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녀 명의의 계좌를 부모가 활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 후 상장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금을 2천만 원 증여 후 곧바로 상장 주식을 2천만 원어치 취득하나 상장 주식을 2천만 원어치 증여하든 그 경제적 실익은 비슷합니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부모가 그 상장 주식의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일반 투자자라면 당연히 용인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현금 증여 후 증여세 신고한 자녀 명의의 그 계좌가 먼 훗날에 가치가 크게 증가되어 있더라도 온전히 자녀에게 귀속된 계좌임을 주장하려면 앞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와 같이 부모의 자금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녀가 미성년자인 때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그 미성년 자녀가 무슨 의사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부모는 자녀의 법정 대리인인 점, 통상적으로 자녀의 용돈 등 자금 관리는 부모가 직접 해주는 점, 이미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원천 자금으로 상장된 주식을 취득한 점, 현금 증여 이후 증여세가 신고되지 않은 부모의 재산이 해당 자녀의 계좌에 추가로 이체된 흔적이 없는 점으로 얼마든지 추가로 발생할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척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그냥 둘 수 없어 증권계좌에 넣고 상장 주식을 취득하게 하거나
온전히 상장 주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현금을 증여하고는 10년, 그 이상이 지났을 때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너무 커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지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고 그 계좌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 운 없게도 주식의 취득자금 조사에 선정되거나 해명자료 안내라도 받게 됐을 때는 그 자녀 명의의 계좌에 만약 증여세 신고된 현금 외에 부모의 추가 재산 입출금 거래 흐름이 보인다면 증여세를 피할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에게 미리 현금을 증여하고 상장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그 가치가 커졌을 때 추가 증여세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 준비를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상장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그 계좌는 그냥 그대로 둘 것. 즉, 부모가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2. 상장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부모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말고 자녀 명의 그 계좌에 그대로 두거나 자녀 명의의 다른 계좌로만 옮길 것. 3. 만약 부모의 현금을 추가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고자 한다면 그땐 증여 의사가 있을 때에만 추가로 이체하고 그 추가 이체하는 부분만큼 또 증여세 신고를 할 것. 4.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의사대로 해당 계좌를 운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금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이 배당금 등으로 너무 다양한 금융상품에 재투자하지 말 것. 제 생각엔 이 정도만 지켜진다면 자녀가 어렸을 때 재산 증식 목적으로 현금을 증여 후 상장 주식을 취득한 다음 나중에 자녀가 커서 그 재산을 써야 할 때 그 가치가 증가되어 있어도 추가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논리를 설명하는 이야기다 보니 그림으로 설명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지난 이야기와 오늘에 이어서 꼭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으실 텐데 간단한 질문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 좀 복잡한 내용들은 컨텐츠로 삼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39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